서울의 가을은 언제나 특별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물든 단풍, 선선한 바람, 그리고 어디서든 들려오는 클래식한 재즈 선율. 유지은은 이런 계절을 오랜만에 느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녀의 오랜 친구 김혜선의 아들이 결혼하는 날이었다. 강남의 한 고급 웨딩홀,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 조명이 반짝이고 은은한 꽃향이 퍼졌다. 웨딩홀 안은 하객들로 붐볐고 사람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유지은은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겨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단정한 아이보리빛 한복 위에 가을빛 스카프를 걸친 그녀는 겉으론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은 어쩐지 알 수 없는 떨림으로 가득했다. 김혜선과 유지은은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다. 수십 년 동안 서로의 삶을 지켜보며 함께 웃고 울었고 가족보다 더 깊은 유대를 쌓아왔다. 오늘은 그 친구의 아들이 결혼하는 날. 그녀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곳에 오는 길 내내 마음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이제 곧 신부 입장입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웨딩홀에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고 입구 쪽을 바라봤다. 유지은도 자연스럽게 시선을 그쪽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마치 심장이 멎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입장하고 있었다. 긴 머리를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채 미소 짓고 있는 젊은 여성, 그 이름은 강하은.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지만 유지은의 눈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신부의 왼쪽 볼 아래 아주 작지만 분명히 보이는 붉은 점. 그것은 유지은의 딸 민지가 4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선천적인 점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부케를 잡기 위해 손을 들었을 때 왼손 약지에 흐릿하게 남아있는 흉터. 어릴 적 유리 조각에 손을 베인 후 남은 상처였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유지은은 순간적으로 확신했다. 저 여자는, 아니, 저 신부는 바로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 20해 전, 한순간의 부주의로 눈앞에서 사라진 자신의 피부치.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그녀는 일어나 외치고 싶었다. 민지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여기는 결혼식장이고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 결혼식은 친구 혜선의 아들을 위한 자리였다. 손에 꼭 쥐고 있던 축의금 봉투가 땀에 젖었다. 유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그저 신부를 응시했다. 머릿속에는 수천 가지 기억들이 떠올랐다. 민지가 좋아하던 동요, 생일 때 사줬던 분홍색 원피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놓친 그날의 비 내리는 놀이공원. 20년 동안 그녀는 단 하루도 아이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 경찰서, 방송국, 고아원, 인터넷 게시판, 실종자 지원센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찾아다녔다. 수많은 제보, 수많은 오해, 수많은 실망과 절망.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단상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 유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감정이 너무 커져서 억누를 수 없었다. 지금 저 무대 위에 서 있는 아이가 과연 그녀가 그렇게도 간절히 찾던 민지일까?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그녀는 한순간도 신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예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차례로 나가고 있을 때 유지은은 홀로 남았다. 조용히 일어나 단상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찍는 척하며 신부가 지나갔던 길을 따라 걸었다. 마치 그 자리에 아직도 아이의 기척이 남아있는 것처럼. 웨딩홀을 나서면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만약 저 신부가 진짜 민지라면 이번에는 절대 다시 놓치지 않겠다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그 아이가 살아있고 내 앞에 나타났다면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 유지은의 삶은 다시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아이를 찾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유지은은 지하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회색빛 도시 풍경은 그녀의 마음처럼 무거웠다. 결혼식장에서 본 신부,
강하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건 그냥 비슷한 외모가 아니었다. 세세한 제스처, 웃는 모양, 눈가의 주름까지도 너무 닮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낡은 서랍을 열었다. 가장 깊숙한 곳, 오래된 종이 상자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4살 생일에 찍은 민지의 사진. 머리에 리본을 묶고 조각 케이크 앞에서 활짝 웃는 그 모습. 왼쪽 뺨에 작게 찍힌 점과 손을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는 손가락 끝에 작은 흉터. 유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핸드폰을 켰다. 인터넷 검색창에 강하은이라는 이름을 입력하고 결혼식에서 들었던 정보를 바탕으로 추적을 시작했다. 몇몇 SNS 계정이 나타났다. 사진첩을 훑다 보니 결혼식 전 가족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었다. 강하은과 부모, 그리고 신랑과 함께 찍은 정갈한 스튜디오 사진. 그녀는 사진 속 어머니, 서미경의 얼굴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너무나도 정제된 미소, 그리고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눈빛. 20년 전의 아픔이 다시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그녀는 결심했다. 강하은에 대해 더 알아보자. 혹시라도 그녀가 민지라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건 누군가의 거짓말일 수도 있고 혹은 엄청난 비극의 결과일 수도 있다. 어쩌면 민지는 유괴된 게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살아온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유지은은 곧장 예전에 연락을 주고받았던 실종자 지원센터를 찾았다. 20년 전과는 달리 요즘은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정교해졌고 민지의 사진과 DNA도 등록되어 있었다.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최근에 아이와 닮은 사람을 보셨나요? 어제 결혼식에서요. 제 친구의 며느리가 너무 닮았어요. 점도 같고 흉터도 나이도 비슷하고 이름은 강하은이지만 저는 그 아이가 민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담사는 그녀의 말을 경청했고 다시 한번 DNA 비교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유지은은 주저없이 동의했다. 다만 비교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DNA 시료가 필요했다. 자발적인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진행이 어렵다는 설명에 유지은은 한참을 고민했다. 그럼 제가 그 아이를 직접 만나봐야겠네요.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김혜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 친구였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다. 혜선아, 어제 결혼식 너무 아름다웠어. 너도 참 행복해 보이더라. 정말 고마워, 지은아. 내가 와줘서 더 기뻤어. 근데 신부, 하은이라는 아이, 참 단정하고 예에 바르더라. 혹시 하은이 어릴 때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 김혜선은 다소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하은이 지금의 부모님과는 피가 이어진 건 아니래. 입양이나 위탁 같은 건 아닌데 어릴 때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자세히는 나도 몰라. 그 순간 유지은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부모와 혈연 관계가 아니라면 더더욱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은이 민지일 가능성. 혹시 하은이랑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 내 며느리니까 조심스러운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그래. 김혜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한번 말해볼게. 너랑 이야기하는 거 싫어할 아이는 아니야. 어른들 얘기에도 공손하게 잘 대하더라고. 통화를 끊은 후 유지은은 마음속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며칠 후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유지은은 예에 바르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하은 씨, 결혼 축하드려요.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와주셔서 저도 기뻤어요. 차를 마시며 소소한 대화를 나눈 뒤 유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하은 씨는 어릴 적 기억이 많이 남아있나요? 하은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사실 5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부모님 말씀으로는 제가 5살쯤 지금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 이야기는 아무도 잘 안 하셔서 저도 모른 채 자랐어요. 혹시 어릴 적 꿈에서 자주 본 장면 같은 건 없었나요? 이상하게도 항상 반복되는 꿈이 하나 있어요. 회전목마가 돌고 있고 빗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저를 부르는데 그 목소리를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어요. 이상하죠? 유지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민지가 사라졌던 바로 그날 회전목마와 빗소리 그리고 그녀가 절규하며 외치던 목소리. 하은의 기억 속 그 장면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민지의 잃어버린 기억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0해 동안 지갑 안에 고이 간직해온 민지의 4살 생일 사진. 이 사진 혹시 낯이 익나요? 하은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상하게 낯설지 않아요. 분명 처음 보는 사진인데 익숙한 기분이에요. 제가 이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유지은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삼켰다. 지금 이 감정을 내보이면 안 된다. 아직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민지다. 어쩌면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유지은은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강하은이 바라보던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그 사진 속 아이는 여전히 순수한 웃음을 짓고 있었고 그 미소는 오늘 본 하은의 미소와 완벽히 겹쳐졌다. 하은의 반응은 꾸며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그 사진의 낯익음을 느꼈고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기억의 흔적이었다. 그녀가 말한 회전목마, 빗속의 목소리, 5살 이전의 공백. 모든 것이 퍼즐처럼 하나하나 맞춰져 가고 있었다. 유지은은 사진을 다시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정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녀가 믿는 그 아이가 정말로 민지인지 과거에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야 했다. 며칠 뒤 그녀는 실종자 지원센터를 다시 찾았다. 담당 상담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DNA 검사를 의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은 씨가 동의할까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무작정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멈출 수도 없어요. 제가 민지를 찾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설명했다. 자발적인 동의 없이는 검사 진행이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유지은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하은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직접적인 대화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히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편지에는 민지가 사라졌던 날의 기억, 그날의 비, 놀이공원의 회전목마, 자신이 겪어온 20년의 시간을 담았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적었다. 혹시라도 당신이 제 딸이 아니라면 이 편지는 그저 어떤 엄마의 오래된 슬픔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민지라면 우리는 이 긴 이별을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편지는 단정한 봉투에 담겨 하은의 이름 앞으로 전해졌다. 며칠이 지났다. 하은에게선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유지은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혹시 너무 무례했을까, 부담을 줬을까, 아니면 이미 모든 걸 부정해버렸을까.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본능적으로 빨라졌다. 유지은 어머님이시죠? 하은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하은 씨. 편지 잘 받았어요. 사실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믿기 힘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회전목마, 비, 그리고 그 목소리. 제가 왜 그 장면을 꿈꿔왔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하은 씨, 저 DNA 검사 받아볼게요.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싶어요. 제 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유전의학센터를 함께 찾았다. 긴 복도를 걸으며 둘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수천 마디 말이 담겨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조심스러운 발걸음, 그리고 함께 문을 여는 손끝에서 전달되는 감정. 검사실 앞, 하은은 조용히 말했다. 혹시 결과가 진짜 그렇게 나온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지은은 잠시 말이 막혔다. 그녀도 정답을 알지 못했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땐 그냥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다시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난 당신을 기다릴 수 있어요. 20년도 기다렸는걸요. 검사는 간단하게 끝났지만 기다림은 무거웠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유지은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매일같이 민지의 사진을 꺼내보고 하은과 나눈 대화를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드디어 결과를 확인하러 가는 날. 진료실 문을 열자 하은은 이미 와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손은 꽉 쥐고 있었다. 의사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결과는 친자 관계가 일치합니다. 두 분은 생물학적으로 모녀가 맞습니다.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먼저 흘렀고 숨죽인 울음이 가슴을 찢었다. 유지은은 조심스럽게 하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다. 민지야. 그 한마디에 하은은 무너져 내렸다. 두 팔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며 말했다. 왜 이제야? 왜 이렇게 늦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병원 복도의 한 구석에서 잃어버린 시간이 울음 속에 녹아내렸다. 하지만 이 만남은 끝이 아니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들은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도 피할 수 없을 것이었다. 특히 하은을 키운 부모와의 대면이 남아있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이후 유지은은 마음속으로 준비를 단단히 했다.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릴 수 없었다. 하은이 진짜 자신의 딸이라면 그녀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신중해야 했다. 상대는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은을 20년 동안 키운 부모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이유와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유지은은 김혜선에게 연락을 했다. 조심스럽게 하은과 그녀의 부모를 만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혜선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녀는 유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내 마음을 이해해.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걸 폭로하지 마. 하은이도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약속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이었다. 외부와 차단된 작은 룸, 테이블 위에는 이미 간단한 차와 음료가 놓여 있었다. 유지은은 입구에서 걸음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곧 문이 열리고 하은과 그녀를 키운 부모 강준호와 서미경이 들어왔다. 서미경의 표정은 온화했지만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다. 준호는 단호한 얼굴로 테이블을 살폈다. 유지은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지은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네, 저희도요. 서미경이 답했다. 그러나 그 답변 속에는 숨겨진 긴장감이 느껴졌다. 유지은은 테이블 너머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은 씨, 혹시 편지 읽어보셨나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읽어봤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유지은은 손을 모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이렇게 직접 만난 이유는 하나예요. 이 아이가 제 딸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미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하은이는 우리에게 온 순간부터 사랑으로 키워왔어요. 20년 동안 정말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유지은은 눈을 맞추며 차분히 말했다. 사랑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20년을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민지를 잃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하루도 그 아이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경찰, 방송, 고아원 어디든 다 찾아다녔어요. 준호가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이제 어쩌자는 겁니까? 하은은 우리 딸이고 우리는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건가요? 유지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쥔 민지의 사진을 꺼냈다. 이 사진 보세요. 4살 생일의 민지입니다. 왼쪽 볼에점, 손가락 흉터제가 분명히 아는 제 딸의 모습이에요. 하은 씨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서미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이 아이를 사랑했고 지켜왔습니다. 지금 와서 그녀를 다시 데려가려 한다면 그동안의 시간을 무시하는 것이 되지 않나요? 유지은은 숨을 깊이 들이쉬며 천천히 말했다. 저는 아이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잃어버린 딸을 찾고 그녀가 자신의 진짜 과거를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은은 조용히 말했다. 두 분 모두 제게 중요한 분들이세요. 한쪽만 선택하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말은 단호했다. 준호는 뺨을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은아, 우리는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하지만 지금 상황은 누구도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현실이지. 우리가 20년 동안 키워온 사랑을 부정할 수 없고 내 친어머니도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어. 유지은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가슴 속에서는 분노, 슬픔,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뒤엉켰다. 20년을 기다려온 끝에 드디어 딸과 만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감정과 갈등이 남아있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유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이 순간만큼은 서로를 탓하지 말고 단지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 모두 그녀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있잖아요. 서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하은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도 두 분 모두 저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혼란스럽고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시간을 갖고 싶어요. 유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천천히 알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날 레스토랑을 나오는 길 세 사람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채워져 있었다. 유지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딸을 다시 잃지 않겠다고. 하은은 이제 그녀의 딸이자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찾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천천히 이 새로운 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감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다가올 충돌과 어려움을 대비하는 시간. 그 첫날의 만남은 앞으로 이어질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다. 유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민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또 흐르지만 이번에는 이전의 절망이 아닌 희망과 결심의 눈물이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진정한 회복과 화해, 그리고 딸과의 새로운 삶은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그 일주일은 유지은에게 마치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녀는 하은과의 만남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동시에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다. 만약 결과가 그녀의 예상대로 나온다면
20년 동안 흘린 눈물과 기다림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아니면 또 한 번의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유지은은 일찍부터 준비를 했다. 옷을 단정히 입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사람은 약속된 시간에 서울대학교 병원 유전의학센터 앞에서 만났다. 하은은 이미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지만 눈빛 속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준비됐어요. 유지은이 조심스레 물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네,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모든 감정이 섞여 있어요. 두 사람은 검사실로 들어갔다. 검사기구는 차갑고 실험실의 조명은 은은하게 빛났다. 유지은은 하은의 손을 살짝 잡고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속삭였다. 민지야, 괜찮아.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빠르게 뛰는 듯했다. 검사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체열과 면봉 채취가 끝나고 두 사람은 대기실로 다시 나왔다. 그 사이의 몇 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하은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고 유지은은 조용히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렸다. 말없이 서로의 존재만을 확인했다. 드디어 의사가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전달하려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봉투를 꺼내 유지은과 하은에게 동시에 건넸다. 결과입니다. 두 분은 친자 관계가 99.9% 이상 일치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모녀가 맞습니다. 순간 공간이 정지한 듯했다. 유지은은 봉투를 손에 쥐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숨이 막히고 눈물이 터져나오려 했지만 그녀는 참았다. 하은의 얼굴도 굳어 있었다. 기쁨과 두려움,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민지야, 유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은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천천히 울음을 터뜨렸다. 왜 이제야요? 왜 이렇게 늦게?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유지은은 조심스럽게 하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기다리게 해서. 하지만 이제 우린 여기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어쩐지 익숙한 기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시간 동안의 기억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거죠. 유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스며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가까운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하은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정말 혼란스러워요. 제게 부모님은 늘 사랑으로 키워주신 서미경, 강준호였어요. 하지만 이제 친어머니가 제 앞에 나타나고 모든 것이 뒤집히고 있어요. 제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단순히 친자 확인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 하은은 지금까지 키워준 부모와의 관계, 자신이 성장해온 삶의 모든 것을 동시에 느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은아, 내 감정을 충분히 이해해.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는 혼란은 당연한 거야. 아무도 내 마음을 강제로 바꿀 수 없어. 단지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모든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는 거야. 그것뿐이야. 유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하은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다. 알겠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제 과거를, 제 기억을 그리고 이제 제 선택을.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연결이 형성되었다. 2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 수많은 고통,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이 이제 하나의 감정으로 합쳐진 듯했다. 하은은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고, 유지은은 기다림 끝에 딸을 품에 안았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걱정이 스며 있었다. 친어머니와 양부모 사이의 갈등, 사회적 시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혼란과 선택의 순간들. 이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약속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잃지 않겠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유지은은 조용히 사진첩을 열었다. 민지의 웃음, 하은의 눈빛, 그리고 2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기억이 겹쳐 있었다. 눈물은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고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이제 그녀들은 서로를 알고 이해하며 천천히 다시 관계를 쌓아갈 것이다. DNA 검사 결과가 확정된 후 유지은과 하은은 잠시 안도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진짜 시험은 하은을 20년 동안 키운 부모 서미경과 강준호와의 만남이었다. 그녀들의 사랑과 보호가 지난 20년 동안 하은을 지켜왔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유지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상실감이 남아있었다. 그날 오후 유지은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미경 씨, 준호 씨,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도 함께 할게요. 이제 모든 것을 알아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약속 장소는 서울 한남동의 작은 레스토랑이었다. 방 안은 조용하고 은은한 조명이 깔려 있었으며 테이블 중앙에는 차와 간단한 다과가 놓여 있었다. 유지은이 먼저 들어서자 서미경과 준호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경계심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은은 조용히 그들의 곁에 앉았다. 서미경 씨, 강준호 씨, 유지은은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20년 전 잃어버린 딸, 민지를 찾았고, 이제 그녀가 제 앞에 있습니다. 서미경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하은이는 우리 딸이에요. 우리는 그녀를 처음부터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녀를 빼앗으려 한다면 그동안의 시간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유지은은 차분히 눈을 맞추며 말했다. 누구도 그녀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경찰, 방송, 고아원 어디든 다 찾아다녔어요. 이 시간을 감히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강준호는 손을 책상 위에 얹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어쩌자는 겁니까? 그녀는 우리 집에서 20년 동안 자랐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랑을 다했어요. 지금 와서 모든 것을 뒤집는다면 그건 불공평합니다. 하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두 분 모두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오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서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고 숨을 고른 뒤 말했다. 하은아, 내가 느끼는 혼란은 당연해.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야. 하지만 우리가 그녀에게 해준 사랑과 보살핌은 진실이야. 우리는 그것을 부정당할 수 없어. 유지은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딸이 진짜 자신의 과거를 알고 모든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은이 마음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시간을 줄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각자의 감정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은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혼란과 경애, 사랑과 분노가 뒤엉킨 감정을 느꼈다. 친어머니를 처음 보는 순간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따뜻함과 동시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그리고 양부모는 자신들이 20년 동안 딸에게 준 모든 사랑이 부정당할까 두려워하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 씨, 서미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상황을 공개하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거예요. 하은이도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상처만 남을 거예요. 유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천천히, 조용히 진행하고 싶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하은이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뿐이에요. 공개적으로 싸우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강준호는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은이가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이니까요. 하은은 깊은 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저도 이제 알겠어요. 친어머니도,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도 모두 저에게 소중한 분이라는 거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유지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물론이야. 천천히 하면 돼. 나는 이제 당신 옆에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야. 그날 레스토랑을 나서며 세 사람은 무겁지만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존중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한 순간이었다. 유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민지의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20년 동안 이어진 기다림과 상실, 그리고 이제 시작된 재회. 눈물은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희망과 결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부터 시작될 시간 속에서 그녀와 하은, 그리고 하은을 사랑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해 가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유지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딸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그리고 하은은 자신만의 속도로 친어머니와 양부모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조금씩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유지은과 하은, 그리고 양부모의 관계가 서서히 조율되기 시작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의문과 혼란이 있었다. 하은이 스스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단순히 DNA 결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 공백과 반복되는 꿈, 그리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 사라진 이유를 알아야 했다. 하은은 어느 날 유지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진짜 제 과거를 알고 싶어요. 제가 왜 5살 이전의 기억이 없는지, 그날 공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유지은은 심장이 뛰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다. 20년 동안 마음속에서 품고 있던 의문, 그녀가 잃어버린 딸의 사건의 전말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하은아, 이제 함께 진실을 찾아야 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유지은은 과거 민지가 사라졌던 공원 사건 자료와 당시 경찰 보고서를 다시 꺼냈다. 20년 전 어린 민지는 놀이공원 롯데월드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로 눈앞에서 사라졌다. 당시 사건은 실종 아동으로 처리되었지만 경찰 보고서에는 누군가 민지를 근처에서 목격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기록은 조사 초기에만 존재했고 이후 사라진 채 남겨졌다. 이상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감췄을 수도 있어요. 유지은은 문서 속 모호한 진술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하은은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누군가 저를 데려간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널 키운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진실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을 알았겠죠. 유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은은 머리를 감싸쥐고 침묵했다.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왜 자신의 기억은 사라졌는지, 부모님은 왜 그동안 숨겼는지, 자신이 자란 환경과 친어머니가 나타난 이유까지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퍼즐 조각이 얽히며 혼란을 일으켰다. 그날 밤 유지은은 하은과 함께 공원 근처를 다시 찾았다. 20년 전 민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였다. 놀이기구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한 공간, 그곳에서 유지은은 말했다. 민지야, 여기서 내가 사라졌던 거야. 나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널 포기한 적이 없어.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뻗었다. 어머니, 저는 왜 아무도 몰랐던 기억이 계속 꿈으로 나타났던 걸까요?
유지은은 하은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그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기억이 차오르는 건 두려움과 동시에 너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었겠지. 다음 날, 유지은은 양부모와 단독으로 만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하은이의 과거, 그리고 20년 전 그날의 사건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옮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서미경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렸다. 그게 어떻게? 강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을 데려온 사람이 민지가 실종된 날, 당시 어떤 상황에서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우리에게 맡긴 거죠. 우리는 처음에 그녀가 진짜 실종된 아이인지 몰랐고 시간과 함께 그저 사랑하며 키워왔습니다. 유지은의 눈빛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그런 이유로 제 딸을 20년 동안 숨기고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겁니까? 그동안의 고통과 기다림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서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녀를 키웠습니다. 매 순간 그녀의 행복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녀를 사랑했어요. 하은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두 분 모두 제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친어머니도,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도.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마음이 뒤엉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지은은 숨을 고르고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지야, 누구를 탓하거나 미워할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너에게 달려있어.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오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갈등과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지만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났다. 하은은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뿌리와 양육 환경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순간에 서 있었다. 밤이 되자 유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민지의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눈물은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긴 시간 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과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며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결심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이제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밝혀졌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감정과 갈등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했다. 하은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스스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했다. 친어머니 유지은과의 만남, 20년 동안 자신을 키워주신 양부모 서미경과 강준호,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모든 기억과 경험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마음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다. 하은은 거실에 앉아 유지은이 준 사진첩을 펼쳤다. 민지였던 어린 시절의 자신, 그 순수한 눈빛과 미소가 그대로 살아있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묘한 안정감이 스며들었다. 20년 전 사라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기다린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다음 날, 하은은 양부모와 함께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미경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은아, 내가 느끼는 혼란은 당연한 거야. 우리가 널 키운 20년은 진심이었고 앞으로도 내 행복이 최우선이야. 하은은 깊은 숨을 쉬며 답했다.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느끼는 감정은 너무 복잡해요. 친어머니도, 여러분도 모두 저에게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하은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릴게. 강요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동안의 우리의 사랑도 이해해 주길 바래. 유지은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하은아, 이제 모든 선택은 너에게 있어. 난 너를 잃었던 20년을 되찾을 수 없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을 만들 수 있어. 마음껏 느끼고 결정해도 돼. 며칠이 지나면서 하은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녀는 친구와 직장 동료에게 최근 일어난 변화를 조금씩 이야기하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다. 어느 누구도 정답을 줄 수 없었고 스스로 느끼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은은 공원에서 혼자 앉아 지난 20년의 기억과 오늘의 자신을 되돌아봤다. 어린 시절의 즐거운 순간, 양부모의 사랑, 그리고 친어머니와의 첫 만남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교차했다. 나는 누구일까? 어디에 속해야 하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마음속 혼란과 슬픔, 분노와 사랑이 뒤섞였다. 유지은은 그런 하은을 위해 차분하게 기다렸다. 그녀는 딸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고민했다. 하은아, 내가 혼란스러울 때는 언제든 나에게 와도 돼.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유지은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한편 사회적인 시선도 부담으로 다가왔다. 하은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은 그녀가 최근 겪은 사건을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다.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감정을 남에게 드러내기가 어려워졌다. 어떤 이는 놀라움과 호기심을 드러냈고 어떤 이는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하은은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그 사회적 압박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하은은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다. 친어머니와 양부모 사이에서 감정을 나누고 자신의 선택을 점차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유지은과의 대화에서는 과거의 상처와 기다림, 그리고 지금의 마음을 털어놓았고 양부모와의 대화에서는 사랑과 보호, 그리고 자신의 결정에 대한 존중을 느꼈다. 하은은 점차 깨달았다.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고 이해한 감정을 기반으로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친어머니에게서는 잃어버린 시간을, 양부모에게서는 사랑과 보살핌을 느끼며 두 세계를 동시에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어느 저녁, 하은은 유지은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어머니,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의 기다림, 그 모든 마음 이제야 조금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자라온 환경과 여러분의 사랑도 소중해요. 저는 두 세계를 모두 받아들이고 싶어요. 유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지야, 그게 바로 내가 바란 거야. 단지 내가 마음껏 느끼고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기다릴 뿐이야. 어떤 결정도 압박하지 않을게. 하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양부모에게도 연락을 했다. 저 이제 조금씩 시간을 갖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2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사랑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의 진짜 과거도 알아야 해요. 서미경과 강준호는 잠시 눈빛을 교환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은아. 내가 원하면 천천히 하자. 우리도 내 선택을 존중할게. 그날 이후 하은은 두 세계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관계를 재정립하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감정을 정리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사회적 압박과 주변의 시선,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스스로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유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민지의 사진첩을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이어진 기다림과 상실, 그리고 이제 시작된 재회와 관계 재정립. 눈물은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과 결심의 눈물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은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도전이었다. 친어머니 유지은과 양부모 서미경, 강준호 사이에서 감정을 조율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지만 이제는 사회적 압력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감당해야 했다.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그리고 SNS를 통한 간접적인 소식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은아, 괜찮아? 친구 민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최근 내 주변에서 이상한 이야기 많이 들리던데. 하은은 잠시 말을 망설였다. 진실을 그대로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그냥 좀 혼란스러워서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겪은 일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SNS에서는 하은이 친어머니와 재회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일부 사람들은 동정을 보내며 그녀의 상황을 응원했지만 다른 일부는 비판적이었다. 이제 나타났냐, 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을 만들었다 같은 댓글들이 하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하은은 이러한 사회적 압력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시선이 이미 달라졌다. 작은 농담과 시선, 미묘한 말투까지 그녀는 모두 예민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중요한 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감정이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유지은은 이러한 하은의 부담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딸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하은아, 세상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중요한 건 내 마음과 내 선택이야. 나는 여기서 언제나 내 편이야. 하은은 유지은의 손을 잡았다. 감사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아직 혼란스러워요. 친어머니와 양부모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직장 사람들, 그 모든 시선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유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천천히 하면 돼. 서두르지 않아도 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믿는 거야. 며칠 후, 하은은 양부모와도 따로 시간을 가졌다. 저는 두 분이 제게 해주신 사랑과 보살핌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제 과거와 친어머니도 이해해야 해요. 그녀의 눈에는 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서미경은 하은의 손을 잡았다. 하은아, 우리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내 마음이 먼저야. 어떤 결정을 내려도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줘. 강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하은아. 내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해. 우리는 뒤에서 널 지켜볼게. 하은은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밤 하루 동안 겪은 사건과 느낀 감정을 적으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했다. 그녀는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한편 유지은은 하은을 위해 작은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딸에게 과거를 기록한 자료와 사진첩을 함께 보여주며 기억을 되살리고 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민지야,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함께할지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 하은은 자료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과 그동안의 감정이 조금씩 맞춰지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아직 두렵기도 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유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너는 충분히 강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나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지지할 거야. 그날 저녁, 하은은 혼자 공원을 산책하며 지난 20년의 시간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의 기억과 양부모와 함께한 시간, 그리고 친어머니와의 재회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교차했다. 사회적 시선과 주변의 압력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녀는 스스로 균형을 잡기 시작했다. 하은은 깊은 숨을 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나다. 누구의 판단이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내 감정을 믿고 선택할 거야. 그녀는 이제 두 세계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했고 그것이 앞으로 이어질 삶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유지은 또한 집으로 돌아와 딸의 사진첩을 다시 보며 혼자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민지야, 우리는 함께 할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너를 지킬 거야. 그날 이후 하은과 유지은, 양부모 세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관계를 재정립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압력과 주변의 시선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사랑과 이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은은 이제 두 세계 속에서 균형을 잡으며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 이어갔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면서 하은은 두 세계 사이에서 조금씩 균형을 찾기 시작했다.
친어머니 유지은과 양부모 서미경, 강준호 사이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2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과 상처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하은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은은 어느 주말 유지은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사라졌던 그 공원, 회전목마와 빗속의 기억이 스며있는 장소였다. 하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지난 20년 동안 제가 느낀 혼란과 상실, 그리고 지금의 제 감정까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민지야, 그게 바로 내가 바란 거야. 내가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나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언제나 지지할 거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머니와 양부모님 모두 저에게 중요한 존재예요. 저는 두 세계를 모두 받아들이고 앞으로 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날 이후 하은은 양부모와도 더 자주 만나며 관계를 회복했다. 서미경과 강준호는 하은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녀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사랑과 이해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다. 사회적 압력과 시선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누그러졌다. 하은은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천천히 설명하며 그들의 이해를 얻었다. 일부는 놀라워했지만 대부분은 그녀의 용기와 진심에 감탄했다. 하은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과 선택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하은과 유지은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고 20년 동안 쌓인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었다. 어린 시절의 사진, 기록, 그리고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했다. 하은은 유지은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친어머니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갔다. 한편 양부모 역시 하은과 유지은의 관계를 지켜보며 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하은이 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지원하며 자신의 역할과 사랑을 인정받는 순간을 맞이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의 사랑과 이해 속에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갔다. 어느 날 하은은 유지은과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다. 어머니, 저 이제 자신 있어요. 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유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민지야,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나도 마음이 놓여.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시간, 그게 가장 중요해. 잃어버린 20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 그날 이후 하은은 삶의 작은 순간들을 즐기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직장에서의 성취,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두 세계에서 받은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 하은이 친어머니와 양부모,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과거와 현재를 모두 받아들이는 동안 유지은은 자신이 잃었던 시간을 조금씩 되찾았다. 딸의 성장을 직접 지켜보며 20년 동안의 기다림과 상실,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눈물과 기다림,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시간 속에서도 결국 진실과 사랑은 그들을 다시 이어주었다. 결국 하은은 친어머니와 양부모 모두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다. 그녀는 누구를 배척하거나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두 세계의 사랑과 지지를 동시에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 이러한 선택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친구들과 동료들은 그녀의 용기와 성숙함을 존경하며 사회적 압력 속에서도 스스로의 선택을 지켜낸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다. 마침내 하은은 새로운 삶의 출발점에 섰다. 친어머니와 함께한 시간, 양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경험이 하나로 연결되며 그녀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유지은은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민지야, 이제 우리는 함께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널 지킬 거야. 하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웃었다. 네, 어머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는 함께 할 거예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연결감이 느껴졌다. 20년의 기다림과 상실, 그리고 갈등과 혼란을 넘어 이제 그들은 서로의 존재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을 발견했다. 그날 밤, 유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희망으로 채워질 것임을 알았다. 눈물과 기다림이 가져온 이 재회는 결국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다. 하은과 유지은, 그리고 양부모는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은 단순히 다시 만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 용서와 희망이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그리하여 하은은 두 세계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며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지은은 그 길을 함께 걸으며 20년 동안 꿈꾸었던 딸과의 재회를 실현할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의 삶은 비로소 기다림과 상처를 넘어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열었다.